웰컴맨 밀리티와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수능특강 영어 주제 소집편 21강의 첫 번째, 두 번째 지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21강의 1번 문제를 먼저 풀어볼 텐데요. 일단은 1번 문제는 난이도가 높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 답에 해당되는 근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만에 하나 틀린 학생들은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은 쉬운 문제니까 답만 같이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3번이 틀렸다고 하죠. 3번에서의 핵심은 수컷이 일단 나올 거예요. 수컷인데 수컷의 머리의 홈에 향을 모으며 일생을 보낸다. 자,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수컷이 일생을 보내고 향을 모으면서 보내는데 어디에다가 모으고 있다? 머리에 있는 홈에 향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일에 해당되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답을 체킹하려고 했었어. 여기를 보면은 일생을 보낸다, 향을 모으면서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어디에 저장하는지에 대해서 뒤에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홈은 맞는데 그 홈이 어디에 있다? 머리가 아니라 하인드 레그가 어디에요? 우리 이전에도 했었죠. 하인드 레그는 뒷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다리에 있는 홈에가 됐어야 됐기 때문에 답은 3번이다. 문제는 쉽게 풀려서요. 여러분들 바로 독해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어휘를 봤을 때 짜자잔 여러분들 뭐 생각나세요? 4월달 모의고사 여러분들 생각나죠? 몇 번? 그렇죠. 33번 선생님이 가장 최근에 풀어줬었던 문제이기도 한데 빈칸 문제 거기에서 그거 있었잖아요. 벌하고 그 다음에 식물 중에서 누가 먼저 상대의 그 진화에 영향을 줬겠느냐에 대한 내용 나왔었던 거 기억나죠? 그때 선생님이 폴리네이트 외우자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야. 아시죠? 그래서 딱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소재도 어렵지가 않고요. 어휘나 아니면 해석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이 글은 전반적으로 orchid bees 그러니까 난초벌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왼쪽하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얘가 이제 난초벌이라고 하는데 너무 징그럽게 생겼죠. 여기 그래서 예쁘다고 표현이 돼 있어서 선생님은 얘가 예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PPT 자료를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 너무 징그럽게 생겨가지고. 어쨌든 자 여기서 선생님 보는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solitary가 가장 핵심 단어입니다. 난초벌을 상징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를 골라라 라고 하면 선생님은 solitary를 고를 거고요.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겠어요? communally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직상으로 어렵지는 않아서 선생님이 여기서 스키밍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바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장이요. 첫 번째 문장에 as 형용사 as가 나왔네.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하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교급이 나왔을 때 그 쓰임을 알려면 이 as를 지우고 나서 봤더니 문장 맨 앞에 뭐로 시작을 한다? 형용사로 시작을 한다. 이 형용사가 뒤에 있는 orchids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는 건 그 사이에 더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거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자 형용사로 시작하고 문장이 끊겼는데 뒤에가 주어 동사야. 그럼 빨리 앞에가 종속절. 그럼 이 앞에 뭐가 생략됐다? 빈이 생략된 분사 구문이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as가 붙으면 해석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뭐만큼 예쁘다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분사 구문이니까 뭐가 예쁘나 면에 해당되는 그 주어가 어디에 있어? 당연히 주절에 주어로 가 있을 겁니다. 그럼 난초만큼 예쁜데 이 난초를 수식해주는 절이 그 사이에 또 들어갔네. 그들이 가루바지 하는 난초니까 여기 지금 목적어가 없죠. 그럼 이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 한마디로 여기서 나타내는 대의는 또 누가 되는 거야? orchid bees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초벌이 가루바지를 해주는 난초만큼이나 예쁜데 누가 예쁜데 이 난초벌이 예쁜데 이 난초벌은 come in 어떠한 형태로 나오다 했을 때 in 뒤에는 형태나 색상이나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는 색상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brightly 선명하게 색이 되어져 있는 배열로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 색에 대한 부연 설명을 보면 아주 밝고 금속성의 블루 색깔, 그린 색깔, 퍼플 색깔로 이제 나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색깔 설명은 아까 사진 봤더니 명확하게 나오긴 한 것 같죠. 맞죠? 자, 이 벌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난초 벌들은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 자, 뭐하지 않는다? 사회적이지 않는다. 뭐처럼 꿀벌처럼 사회적이지는 않습니다.
라면서 이 데이가 여전히 앞에 있는 난초벌에 대한 부연 설명, 사회적이지 않다에 대한 부연 설명이 뒤에 나올 거예요. 그들은 전형적으로 solitary, 어떻게 한다? 혼자 있다, 뭐 할 때라고 해석하셔야 되죠. 다시 한 번 더 in 플러스 동사 ing 오랜만에 나왔다고 까먹으면 안 돼. 뭐뭐 할 때 그러면은 여기서 한마디로 벌집을 지을 때 주로 혼자 있다. 즉 혼자서 벌집을 지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with라는 이제 수식을 받고 있는데 with no가 됐으니까 without 대신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노동의 분할 즉 분업 없이 혼자서 짓는다. 자, 그리고 뒤에 little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가 안 붙었다면 이건 뭐라고 해석해야 돼? 거의 뭐뭐 없는이라고 해석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동의 활동 없이, 분업 없이 집을 지을 때 혼자 주로 활동을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수컷하고 암컷 순서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수컷들은 떠납니다. 벌집을 뭐 하자마자죠. 뭐 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벌집을 떠나고요. 절대로 그 벌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뒤에 어떻게 됐어? 콤마로 끊긴 다음에 ing 나왔으니까 빨리 그렇죠. 여기 분사 구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태어나자마자 떠났고 그리고 절대로 돌아오지가 않았어. 그렇다면 그들의 일생을 뭐 하면서 보낼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멈추면 안 돼. spend 시간 동사 ing까지 끌고 오셔서 이 자리에는 to collect 오면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일생을 뭐를 모으면서 꽃의 향기를 모으면서 그리고 이거 우리 아까 했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그 꽃의 향기는 그들이 store, 저장을 하는데 자, 어디에 저장을 한다고 해요? 그들의 뒷다리에 있는 특별한 어떤 홈에 저장을 하면서 보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store, 무엇을 저장하다에 해당되는 목적어 안 나왔으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맞았어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또 뭐까지 챙겨야 돼? 자, 여기에 있는 병렬까지 여러분들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 얘가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병렬이라고 해서 얘도 반드시 목적격일 필요는 없어. 한마디로 이 두 가지의 대신 앞에 있는 fragrances,라는 선행사를 같이 수식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지금 주어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꽃 향기들은 아마도 발산이 되어질 텐데 뭐 하기 위해서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나중에 발산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3번 문장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았어. 서술형 대비해 주셔야죠.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분사 구문 자리 기억해야 되고 spend 시간 동사 ing에다가 fragrances,라는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that과 that의 병렬 구조까지 여러분들 기억한 상태에서 마지막 무엇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적 용법까지 여러분들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암컷은 짓습니다. 벌집을 짓게 되는데 당연히 아까 뭐라 했어요? 수컷은 혼자 짓는다고 했으니까 거기 암컷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암컷도 당연히 벌집이 필요하겠지. 자, 이러한 것들로 이제 벌집을 짓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읍니다. 뭐를 모으냐면 두 가지를 모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식물들로부터 꿀과 꽃가루를 모읍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 여기까지는 암컷, 수컷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네들의 태생이나 얘네들이 어디 토박이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겁니다. 200 species니까 200여 종이 되겠죠. 여기에서 잠깐만 선생님이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species는 단수하고 복수하고 동시에 사용하는 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200 species가 됐으니까 당연히 동사는 R이 돼야 돼. 근데 여섯 번째 문장을 보면 여기서는 단일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S가 붙은 이유는 자, species는 원래 단수일 때도 복수일 때도 S를 붙인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넘어와서 난초벌 200여 종은 어디 토종벌이냐면 바로 중앙아메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이제 토종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 출신이 나왔다. 맞죠? 그리고 그들이 뭐를 하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뭐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난초꽃의 그 수분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난초벌이라고 지어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살짝 봤어. 200여 종 말고 단 하나의 종이 can be found. 어디서 이제 발견이 되냐면 미국에서 발견이 되어질 수 있다. 한마디로 북아메리카에서 발견이 하나가 될 수 있대요. 그러면 걔는 대체 어떻게 미국에서 발견이 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설명. 이 벌은이에요. 이 벌은이 바로 앞에 있었던 그 단일종 벌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이름이 나왔는데 이름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 없고요.
이 벌이 최근에 도착을 했어요. 어디에서부터 도착을 했냐면 아마도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이겠죠. 둘 중에 하나니까 멕시코나 아니면 중앙아메리카 둘 중에서 한 군데에서 아마 유입이 됐을 겁니다. 두 번째 동사 나왔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자, 위에는 is인데 아래는 왜 was냐. 자, 위에서는 recent라는 단어 보이시죠? 그러니까 최근에 도착했다라고 해서 여기서 현재 시제로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introduce가 여러분들 소개하다 말고 무슨 뜻? 무엇을 도입시키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was introduced가 됐으니까 뭐라고 해석해야 돼? 도입되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여러분들 먼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중간에 likely는 여러분들 괄호 치셔서 아마도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일부러 도입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뒤에를 봤더니 accidentally가 나왔다. 그러니까 우연히 미국으로 들어온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자, 다음으로는 리뷰를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뭐 짐작을 했겠지만 로직상으로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서 일단은 단답형 solitary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죠. 가장 핵심이 될 것 같다고. 자,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여기 마지막 여러분들 문장 삽입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자, 여기에서 200 species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single species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뒷문장에 this be가 바로 앞에 있는 single species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 삽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1강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오랜만에 우리 순서 로직상으로 풀어야 되는 것 한번 볼까요? 가장 먼저 뭐 하기로 했었죠? 일단은 주어진 문장을 정확하게 읽고 해석할 것. 어떤 글인지와 이 뒤의 상황을 유추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 몇 가지를 체킹해 줘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뭐가 나왔었냐면 액체가 이제 가스랑 같다. 뭐라는 점에서를 봤을 때 분자가 움직이면서 돌아다닌다, 즉 흐르듯이 움직인다라는 점에서 이제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역접이 있어. 자, 그런데 이번엔 주어가 뭐가 됐죠? 액체의 분자들은이 됐죠. 액체의 분자들은 훨씬 더 서로가 가까이 있다. 무엇보다 가스의 분자들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지금 가스와 리퀴드 사이에서 두 가지가 정립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공통점. 이 둘은 유동적이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 다음에 차이점, 액체 속의 분자가 더 가까이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죠. 그럼 앞으로의 전개는 아마 이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일단 이 주어진 글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뭐가 나올 가능성? 아마 차이점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하면서 글을 읽기로 했었어. 자, 그리고 나서 A번부터 C까지 요렇게 대각선으로 요렇게 우리가 단서가 있는지를 먼저 보고 뭐부터 읽을지를 판단하려고 했었는데 좀 미리 얘기하자면 자, 이 선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역접은 없다. 맞죠? 자, 그리고 나서 A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단서는 because입니다. 왜냐하면 because라는 것은 앞에가 결과, 뒤에가 원인을 나타내죠. 그래서 뒤에 원인의 주어를 봤을 때 액체의 분자들은 서로 가까이 있다가 원인이야. 자, 그럼 이 앞에는 어쨌든 액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은 맞으나 바로 앞 문장과 연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얘가 결과고 얘가 원인이라고 볼 수 없겠죠. 왜냐면 지금 똑같이 갖다가 썼거든. 그래서 A로 시작하는 1번은 일단 탈락이다. 자, 그리고 이제 B번을 봤을 때 주어가 liquid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서는 also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하죠? 액체도 또한 구석구석을 채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디까지만? 그러나 특정 단계까지만.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앞에는 당연히 뭐가 나왔어야 돼? 이 앞에는 가스 얘기가 나왔어야 돼. 가스도 뭐야? 구석구석을 채운다. 인데 얘는 특정한 단계까지고 얘는 어디까지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다면 2번하고 3번이 자동적으로 탈락이 됩니다. 이 앞의 상황과 맞지가 않아. 이 앞에는 가스 얘기가 나왔어야 됐다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C번을 봤을 때 뭐가 보이냐면 가스 얘기가 나와요. 가스는 채웁니다. 구석구석을 채우는데 up to the top, 꼭대기까지 채운다. 아, 이래서 B번 앞에 뭐가 있었어야 돼? C번이 있었어야 해. 그래서 C번 다음에 B번 나오고 그러면 이 상황은 지금 리퀴드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것에 대한 원인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구나. 그렇다면 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문제였었죠. 그래서 문맥으로 풀기에 조금 쉬운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 어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별로 생소한 단어가 없어야 해. 그죠? 없을 거예요. 하나, 우리 일단 각주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누크가 무슨 뜻이냐면 아주 한적한 곳, 조용한 곳,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곳 등등을 이제 누크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다가 cranny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구멍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쉽게 닿지 않는 구멍까지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묶어서 구석구석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city 밀봉하다, fix가 고정시키다. 거기에서 ed의 형태가 됐으니까 둘 다 형용사로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바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문장이요. 액체는 무엇과 같다? 기체와 같다. in that 뭐라는 점에서. 자,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건 만에 하나 우리가 대세 밑줄 쳐져 있어. 우리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신 전치사 뒤에 뭐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때 대세 쓰임을 잘 생각해봐. 걔는 뭐다? 관계, 대명사다. 여러분들 인댓은 뭐라는 점에서 라고 해서 뒤에 원인이 이제 보통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접속사로 사용이 되는 뒷문장 완벽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그 액체의 분자가 어떻게 움직여요? 돌아다니듯이, 즉 흐르듯이 이제 움직인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뒷문장이 완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that is the reason why로 보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why가 명사절 이끌 때 말이야. 명사절 이끌 때에는 얘가 간접의문문 관계되면서 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해석하려면 that is the reason why 이렇게 붙여서 읽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해석하기 수월하다라고 했어. 해석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이제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뭘 얘기할까? 리퀴드하고 가스를 얘기를 하겠죠. 이 두 가지가 뭐라고 불려지는 유체라고 불려지는 이유이다. 잠깐만 스탑.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콜 요즘 자주 나오죠. 자꾸 반복하는 거 몇 형식? 5형식. 뒤에 목적 보어를 명사로 취한다. 얘는 목적 보어. 우리 뭐가 없어? 목적어 없어. 항상 능수 챙겨주셔야 돼요. 반면에 뭐는 아니지만 고체는 아니지만 자,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들 뭐가 생략이 됐다. 자,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앞에 있었던 cold fluids가 이제 생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액체와 기체가 같은데 뭐라는 점에서 분자가 움직여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흐르듯이 움직인다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에 대한 이유가 되냐면 고체는 유체라고 불리지 않는 반면에 그 둘이 유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하다라는 점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벗이 나왔어. 역접이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둘의 공통점, 여기부터는 둘의 차이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액체 속에 있는 분자들은 much가 closer이라는 이제 비교급 강조, 그러니까 훨씬 더 가까워요. 서로의 분자들끼리 훨씬 더 가깝습니다. 뭐보다? 가스의 분자들보다. 만일 당신이 가스를 넣는다면 어디에다가 넣는다면 밀봉되어진 탱크에다가 넣는다면 그러니까 가스가 새어나갈 수 없는 곳에다가 넣는다면이에요. 그것은 채우게 됩니다. 구석구석을 채우게 되겠죠. up to the top. 탱크의 꼭대기까지 채우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부연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해요. 기체의 볼륨은 rapidly 빠르게 팽창을 합니다. 그리고 to fill이 나왔네. stop. 자, 여러분들 이거 to fill 채우기 위해서 부피가 팽창하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LPG 가스가 됐건 무스 가스가 됐건 여러분들의 방구가 됐건 거기에 이제 기체가 어떤 밀봉된 공간에 들어갔을 때 자, 내가 이 공간을 빨리 채워야지 라는 목적을 가지고서 부피가 팽창되는 거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피가 팽창해서 전체 탱크를 채우게 된다라는 연결성으로 우리가 결과로 보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체의 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왔었어요. 그럼 다음엔 당연히 리퀴드가 나와야 될 겁니다. 물론 이 리퀴드도 또한 채우기는 채웁니다. 곳곳을 채우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는 up to the top 꼭대기까지 다 채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어디까지 only가 나왔어. 오로지 어디까지만 특정한 레벨까지만 이제 채우게 될 겁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 당연히 나와줘야 되겠죠. given amount니까 주어진 정해진 양의 액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과는 달리 그 똑같은 양의 기체와는 달리 이 액체는 keeps 유지를 하겠죠. 일정한 부피를 유지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뭐를 생각하게 되냐면 여기서 중력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수조가 됐든지 아니면 컵이 됐든지 물을 따른다라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상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보자고. 중력이 그 액체를 당연히 아래쪽으로 이제 당기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자꾸 상상을 하면서 이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뒷상황은 당연히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렇죠. 이게 일단은 아래부터 차 갈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아까 분명히 앞에서 뭐라고 언급을 했었냐면 only up to a certain level이라는 말을 앞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상황이 대충은 예상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액체는 채웁니다. 자, 근데 as much as가 나왔어. 여기에 many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많이 했었죠. many는 우리가 어떤 숫자의 개념을 생각을 해야 돼. 자, much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정도, 뭐만큼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것이 필요로 하는 정도의 양만큼만 이제 채우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당연히 아까 아래쪽으로 당겼다고 했으니까 아래부터 위쪽까지 그것이 필요로 하는 그 양만큼만 채우게 된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특정한 레벨까지만 채운다라는 내용이 부연 설명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because 나왔으니까 좀 오랜만에 정리 한번 해볼까? 왜냐면 얘 지금 because하고 why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because와 why의 차이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because 나왔으니까 because부터 that is because 주어 동사일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것은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이다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because 뒤에가 원인, because 앞에가 결과가 와야 됩니다. 근데 that is the reason why는 why 앞에가 이유이고 y 뒤에가 결과가 나와야 돼.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앞의 상황이 결국은 뭐였다는 거야? 앞에가 결과였었어요. 중력이 잡아당겨가지고 아래부터 위쪽으로 딱 필요한 만큼 채우게 된다가 이제 결론이었었어. 그러면 그것에 대한 원인은 어디로 다시 돌아와야 되냐면 우리가 사실 이 지문 처음에 무슨 얘기했었죠? 분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었어? 액체의 분자가 서로에게 훨씬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원리에 대한 설명 이 있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액체의 분자가 stay 어떤 상태를 유지하냐면 가까이 서로에게 가까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멀리 퍼져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만 더, 자, 여기에 close 자리가 closely라는 부사가 오면 안 되는 이 이유. 자, stay가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 이제 마무리는 다시 가스와 리퀴드와의 상관관계성으로 오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첫 문장, 즉 주어진 문장을 다시 잘 기억해 보면 됩니다. 첫 문장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리퀴드와 가스와의 상관관계성, 그 둘의 공통점이 뭐였었다? 유체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반면에 뭐는 아니다? 고체는 유체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사이에 이제 기체와 액체와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우리가 뭐로 돌아와야 돼? 유체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다시 solid 얘기가 나와 고체의 그것들과는 달리 자, 여기 있는 doge of 만에 하나 여기 대시 왔다면 틀렸다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여기선 여러분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더 molecules가 됐기 때문에 도우즈가 됐다. 한마디로 고체의 분자들과는 달리야. 그럼 이 대의는 당연히 그냥 액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액체의 분자들이라고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대의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액체 분자들은 do slide. 자, 여기에서 do는 당연히 뒤에는 slide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slide가 무슨 뜻이에요? 미끄러지다죠.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액체의 분자들 서로를 정말로 미끄러지듯이 움직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그것이 바로 자, 이 자리 which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관계대명사 대시 오면 안 된다. 앞에 콤마 있으니까 그 다음에 y 앞에는 또 역시나 마찬가지 the reason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인 이유이다? 액체가 유체처럼 행동을 하는, 즉 유체와 같이 작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는 궁극적으로는 액체랑 기체랑 다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체다라는 공통점이야. 근데 그 속에서 물론 차이점은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였었냐면 이 액체의 분자 같은 경우에는 기체의 분자보다 훨씬 더 서로가 가까워, 그러니까 붙어 있으려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시를 이제 탱크에다가 기체를 넣었을 때, 그다음에 탱크에다가 액체를 넣었을 때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을 뿐이고, 결론적으로는 왜 고체는 우리가 유체라고 불리지가 않았는지, 왜 액체가 유체로서 작동을 하는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해석하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로직을 좀 살펴보면 선생님이 보고자 하는 것은 삽입 문장 2개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 전환이 됐었냐면 요거였었죠. 이 앞에 둘의 공통점, 그 다음에 but, 다음에 다르다, 그러니까 분자가 더 가깝다. 그럼 그 원리에 대한 설명 당연히 해줘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기체를 탱크에 넣었을 때가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액체도 마찬가지로 구석구석을 채우기는 하지만 특정한 단계까지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포인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마지막 결론으로 이루어지는 but 다음에를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 solid가 언급이 어디서 됐었어? 여기서 됐었잖아.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요거 solid 다음에 집어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가 EBS 연계교재를 공부함에 있어서 뭐 순서라든지 아니면 삽입 문장 아니면 어휘 아니면 연결하고 얘네들은 전부 다 원래는 뭘로 풀어요? 우리가 문맥상으로 풀게 되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삽입 또는 어휘로 이제 변형돼서 나올 가망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한 관점으로 이렇게 예상 문제를 만들어 드리고 있다는 점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다행히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 꼼꼼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단어 하나 어법적인 쓰임도 같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내일은 21강의 3번과 4번 문제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21강의 1번과 2번 지문은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길 바랍니다.